안녕하세요. 어제 172달러, 그리고 이틀 전에 와이프가 예약매수로 걸어둔 170달러대 두 주, 그래서 총 세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수는 3,168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율주행 공학 박사도 아니고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션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투자자로서 이 FSD 사업과 자율주행 사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부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께서도 지금 이 FSD나 자율주행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바라보시는데 어떠한 좀 프레임을 자율주행은 FSD 사업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꽤 되실 거라고 오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FSD 12.3 버전이 나왔죠.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투자자였지만은 불과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사업 전반에 대한 비관론자였습니다. 되게 강성의 비관론자가 바로 저였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의 휴양 도시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공항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FSD 12 버전을 직접 타고 운전하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 맞은편에서 정식으로 정확하게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는 그 차들로 그 당시 일론이 몰고 있었던 차가 돌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앞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테슬라의 FSD 플랫폼인가라고 제가 강도 높게 좀 비난을 했었던, 그래서 그 실제로 영상을 올렸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FSD 12 버전, 그 당시는 12 버전의 거의 초창기였는데 그들을 보고 6개월 만에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도 100% 여러 주행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고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FSD 12 버전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강한 긍정론자가 사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고 완전히 그게 맹신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FSD 사업이 어마무시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냐에 대한 생각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현재 FSD 12.3 버전, 12.4, 13, 14 정말 어마무시한 발전이 기대되는,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시장도 거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2 버전이 작년 1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 뒤로 수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거의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지금은 되고 있을 만큼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었던 거의 이제 100일의 시간이었는데, 자, 그러면 그 100일 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이 FSD V12 버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느냐.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만약에 지금 FSD 12가 없었으면은 지금 주가가 120달러, 100달러까지도 떨어졌을 수 있어. 지금 실적 결과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향후 미래 전망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 자율주행 사업, 테슬라의 FSD 사업이 그 어떤 추가 하락을 막아줬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은, 테슬라가 그 이전의 테슬라였다고 한다면 지금 벌써 300달러가 넘어갈 만큼의 프리미엄을 이 FSD 12 버전으로 받아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이제 유망주 성격의 성장주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장주에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연간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현금
보유량이 50조가 넘어가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5% 이상 매년 성장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가치 성장주 반열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FSD 사업, 좋아. 내가 지금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욕을 했었던 분들조차도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어. 하지만 그 FSD 사업의 우수성을 실제의 숫자로 보여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테슬라가 앞으로 FSD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래 잠재 사업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망주의 성장주, 단순하게 잘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되는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FSD 12.3 버전까지 올라온 이 FSD 사업이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주고 있고, 현재 17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전혀 이 FSD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오로지 테슬라의 실적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빠진 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의 FSD 12 버전을 바라보실 때 가장 투자자로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FSD 사업이 과연 실적에 얼마나 숫자로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FSD 사업에 대한 전망들이 너무나 밝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 알겠는데 지금 숫자를 보여줘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 4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에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이 FSD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서 릴리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던지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이 사업의 우수성을 얘기를 해봤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나름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 테슬라의 미래 잠재 사업, FSD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럼 투자자인 너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은 되게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나름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FSD 사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정말 분기마다 미래에 한 2년, 3년 후에 이 FSD 사업의 매출이, 수익이, 실적이 찍혔을 때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정말 나오면서 매 분기마다 30에서 50% 상승을 정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실제로 매출의 수익이 잡히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금 많은 영상들과 어떤 정보들에서 보면은 이 FSD 사업이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제 생각은 조금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지금을 매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가격대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부터 해서 최근에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치 테슬라의 경쟁 구도, FSD 사업에 대한 경쟁 구도로 좀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엔비디아 주주로서 제가 젠슨하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발 부탁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홍보용어로만 사용해 주기를 잘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회사들 마찬가지, 심지어 엔비디아도 제가 주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봤어요. 아주 좀 디테일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그 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그 영상의 정보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 왜냐, 마치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치해야 될 게 엔비디아답지 않게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에 마치 자동차 플레임 자체를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외에는 없는데 카메라 대수도 12대가 들어가고 엔비디아 플랫폼에 라이다까지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미 테슬라는 졸업을 한 라벨링 작업을 여전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7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의 매출을 봤는데 정말 초라할 정도인데, 이것이 나중에 2년, 3년 후에, 10년 후에는 천지개벽해서 완전히 지금 데이터 센터와 같은 매출을 엔비디아가 기록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예. 이것은 매우 일어나기 힘든 현실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약간 패시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수동적인 사업 형태가 이 자율주행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회사의 자동차에 이 기능을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서 만약에 이 전기차가 보급률이 낮아진다든지 주행 데이터 기록이 빈약하게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아무리 자율주행 플랫폼 자체의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이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율주행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가상현실을 세팅을 해두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모두 집약해서 넣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 인간과 같은 생물, 끊임없이 매초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한대의 변수들을 안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바로 자율주행 사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난이도의 AI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사업의 AI는 생명공학 AI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어떤 회사에 팔 때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계약서에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 이전에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유치원 교사가 15명이 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을 인솔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걷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하루에만 수천 건 일어날 건데, 혹시 엔비디아의 비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신들의 가상현실과 자신들의 플랫폼, 자신들의 AI 기술력만을 넣고 접목을 시켜놓은 그 기술이 만약에 오작동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엔비디아의 기업 자체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사업을 접었던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애플이 어떤 회사인데 그런 이유들만 가지고 사업을 접었겠습니까? 전기차 사업의 시장 잠재력이 없어졌다고. 그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애플이 그러면 그것을 5년, 10년 전에 그러면 그걸 파악하지 못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애플은 뒤늦게나마 이 자율주행 사업이라는 것이 생명공학 사업이구나. 한 번도 애플이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게 인명피해. 애플의 아이폰도 폭발을 하면은 인명피해를 주죠. 근데 그 레벨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명피해를 주는 AI 사업이라는 것을 애플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큰 착각, 제가 엔비디아 주주라고 늘 말씀드리죠.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은 엔비디아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외치는 이 21세기에서 자신들도 이 사업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저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할 때도 반드시 계약서에 엔비디아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 일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꼭 계약서에 넣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 주주로서 그 부분들이 매우 사실은 걱정스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FSD 사업, 자율주행 사업은 생명공학
AI입니다. 생명과학 사업이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절실하게 깨닫는, 이번에 애플처럼 말이죠. 그런 기회가 오기를 꼭 바라봅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레이더가 4개가 들어가고 무슨 카메라가 12개가 들어가고 그 외에 요소들부터 해가지고 내장해야 되는 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답지 못하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길을 이렇게 왜 엔비디아가 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고, 물론 엔비디아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겠지만은 그 한계는 분명할 것이고,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FSD 사업의 방향성도 매우 현명하다. 분명히 이게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테슬라는 이미 FSD 사업, 자율주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참 일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아마 거기서 도찐개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FSD 사업의 그 무궁무진한 잠재성, 그리고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조금은 100% 제가 확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항상, 제 예측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FSD 사업만큼은 테슬라를 따라올 경쟁자가 있을 확률은 너무나도 적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의 FSD 사업이 테슬라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간이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부분 함께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디 FSD 사업에 대한 프레임을 잡아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